안녕하세요. 내가 사랑한 미술관입니다. 여러분은 하와이 하면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는 세계적인 휴양지라는 인상이 강해서 에메랄드빛 바다, 와이키키 해변과 서핑 같은 장면들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런 이미지가 하와이의 전부일까요? 지난 3월 하와이 여행을 앞두고 우연히 서울 시립미술관에서 하와이에 관한 전시가 열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행에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전시를 보러 갔고, 그 전시는 김성환 작가의 개인전 우아아오 이아오 이아의 이아였습니다. 전시 속 하와이는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이주 노동자, 전쟁 난민, 하와이 원주민 등 다양한 사람들이 표류하는 장소로 등장합니다. 전시는 이들의 삶을 따라가며 식민과 이주의 역사, 무언가를 안다는 것, 기록하고 목격하는 일에 대한 고찰로 확장되는데, 오늘 영상에서는 하와이를 소재로 한 작업들을 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전시를 보기 전까지 저는 하와이를 그냥 미국 땅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 전시를 통해 하와이가 식민화되는 과정에서 원래 이곳에 살던 사람들은 삶의 터전을 잃었고, 이에 저항하는 운동이 과거뿐 아니라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행 중 방문하려 했던 마우나케아 역시 원주민들에게는 매우 신성한 산인데, 천문대가 들어서고 관광지화되는 과정에서 이에 반대하는 시위가 있었다는 사실도 영상 작업을 통해 알게 되었고요. 이 전시는 제가 가지고 있던 하와이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편협했는지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하와이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하와이에서 하와이 트리엔날레라는 국제 전시가 열린다는 점이었습니다. 전시 작품 중 하와이 트리엔날레 2022에 출품되었던 작업을 재구성한 작품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찾아보니 하와이를 방문하는 시기에 맞춰 트리엔날레 2025가 열릴 예정이더라고요. 게다가 올해는 처음으로 오아후 섬뿐만 아니라 다른 섬들에서도 전시가 열린다고 해서 기대가 더욱 커졌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저는 오아후와 빅아일랜드 두 개의 섬을 방문했습니다. 원래는 네 곳의 미술관과 갤러리를 둘러볼 계획이었지만 한 곳은 행사로 인해 입장이 불가능해 세 곳을 방문했습니다. 해외 미술관인 만큼 각 장소에 대한 소개도 같이 짧게 해드릴게요.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빅아일랜드 코나 지역에 있는 동키 밀 아트센터입니다. 운영 시간이 제한적이고 주요 관광지와도 다소 떨어져 있어 여행 첫날 꽤 무리해서 방문한 곳이었는데요. 직접 가보니 정말 작은 규모의 공간이었고, 도자기 공방과 아트숍, 작은 도서관, 카페가 함께 있는 마을 커뮤니티 같은 곳이었습니다. 공간이 작은 만큼 전시 규모도 크지 않았는데, 이곳에서 특히 기억에 남았던 작품은 소니아 켈리어 콤즈의 포터블 시크릿, 번역하면 지니고 다니는 비밀이었습니다. 기다란 끈이 달린 아주 작은 주머니 수십 개가 벽에 일렬로 걸려있는 작품이었는데, 대체 무엇을 넣어 다니는 주머니일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켈리어 콤즈는 알래스카 원주민 출신 작가로 친밀한 관계의 순간뿐 아니라 학대와 폭력, 인종차별 같은 경험을 함께 다루었습니다. 아트센터에서 청소년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포터블 시크릿 워크숍을 열어서 참가자들이 연어 가죽이나 비즈 같은 재료로 자신만의 파우치를 만들게 했습니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이 각자 간직해온 비밀을 어떻게 표현하고 보호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더 나아가 상처를 마주하며 치유의 시간을 갖기를 바랬습니다. 하와이 역시 알래스카처럼 아픈 역사를 가진 장소이기에 이러한 워크숍과 작업들이 사람들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만약 제가 이 워크숍에 참여한다면 어떤 모양과 재료로 파우치를 만들고 그 안에는 어떤 비밀을 담게 될지도 자연스럽게 상상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방문한 곳은 빅아일랜드 동쪽 힐로 지역에 위치한 이스트 하와이 컬처럴 센터, 줄여서 EHCC입니다. 동키 밀 아트센터보다는 훨씬 큰 중형 규모의 갤러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건물은 2층까지 있었지만 전시는 1층에서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특히 인상 깊었던 작업은 일본 작가 레이카 시가의 사진 작업이었습니다.
얼핏 보면 심령사진처럼 보일 정도로 강렬한 이미지들이 많았는데요. 어디까지가 실제이고 어디부터가 합성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만큼 현실과 초현실이 뒤섞여 있고 몽환적인 색감까지 더해져 강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시가는 일본 도호쿠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작가로 이 지역은 동일본 대지진과 원전 사고로 큰 피해를 입은 곳입니다. 전시에 출품된 사진들은 비현실적으로 보이지만 재난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는 마을과 땅, 그리고 그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하와이 역시 화산과 지진, 쓰나미 같은 자연재해를 반복적으로 겪어온 장소입니다. 실제로 힐로 지역 동쪽 끝에는 몇 년 전 화산 폭발로 도로가 끊기고 마을이 사라진 곳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사실들을 떠올리며 하와이가 언제나 평화롭고 여유로운 휴양지만은 아니라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계속 삶을 이어가는 장소라는 점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문한 곳은 빅아일랜드에서 오아후 섬으로 이동해 찾은 호놀룰루 미술관입니다. 캐피톨 모던도 함께 보고 싶었는데 방문한 날 하필 내부 행사로 관람이 불가해 아쉽게도 포기해야 했습니다. 호놀룰루 미술관은 하와이에서 가장 큰 규모의 미술관으로 하와이 트리엔날레 전시뿐 아니라 상설 전시와 기획 전시가 함께 열리고 있었습니다. 중간에 점심 식사까지 포함해 총 5시간 정도 머물렀는데 전시를 좋아하는 저조차도 마지막에는 지쳐서 빠르게 훑어보게 될 정도로 규모가 상당했습니다. 방문 예정이신 분들은 관람 계획을 미리 세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곳에서 본 트리엔날레 작품 중 가장 기억에 남았던 작업은 에디스 아미투아나이의 영상작품 바이모에였습니다. 이번 트리엔날레 전체를 통틀어 개인적으로 가장 좋았던 작품이기도 합니다. 아미투아나이는 사모아 출신 부모 아래에서 뉴질랜드에서 자란 예술가인데요. 바이모에는 작가의 이모가 사모아에서 하와이를 거쳐 알래스카로 이주했다가 다시 사모아로 돌아온 여정을 따라갑니다. 영상 속 주인공은 주변 사람들과 기쁨과 슬픔을 나누며 비극적인 사건을 겪고도 삶을 긍정하며 살아갑니다. 그 모습이 애정어린 시선으로 매우 아름답게 담겨 있습니다. 중간에 주인공이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노래와 목소리 역시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작가는 자신의 작업을 두고 평범한 풍경 속에 숨겨진 보석을 발견하는 일이라고 말했는데 이 작품을 보고 나니 그 말에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평범한 한 사람의 삶이 예술가의 시선과 손끝을 거쳐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인상 깊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서울 시립미술관의 전시를 시작으로 실제 하와이를 방문해 3곳의 미술관에서 하와이 트리엔날레를 보며 제가 가지고 있던 하와이에 대한 이미지가 얼마나 제한적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식민지의 역사를 가진 하와이, 그 과정에서 원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은 하와이, 반복되는 재난을 겪는 하와이, 이주민들이 정착하고 또 떠나는 하와이까지 미처 알지 못했던 다양한 얼굴의 하와이를 만나게 되었죠. 이런 깨달음은 미술관 밖에서도 이어졌습니다. 트레킹을 하다 보면 산 중간중간에 원주민들이 놓아둔 전통적인 봉헌물, 호오쿠프를 볼 수 있었고, 택시에서 만난 원주민 기사님은 높은 물가와 과도한 관광객으로 인해 하와이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전시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만약 하와이 여행 전에 김성환 작가의 개인전을 보지 않았다면 저는 이렇게 다양한 하와이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에도 다양한 전시를 통해 더 넓고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들을 계속해서 나누는 내가 사랑한 미술관이 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